자, 따끈따끈한 것부터 좀 해볼게요. 윤석열 총장이 국민일보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거는 검찰 해체다. 민주주의라는 허브를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신장식 변호사님 하실 얘기 많을 것 같은데 윤태현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할 만한 먼저 거예요? 하세요. 나 마저 보고 있어요. 아직도 안 보고 들어왔단 아니 말이에요. 이게 기사를 두 개를 쪼개가지고 저는 하나만인 줄 알고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네. 그럼 신 변호사님 하세요. 이게 뭐 두 개로 쪼개긴 쪼갰어요. 국민일보 인터뷰했는데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예, 핵심은 네. 그거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직을 걸고 막으라고들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쪽에서 기원을 하고 있죠. 직을 걸고 막아서 한번 전선을 한번 세게 한번 해봐라. 근데 여기 보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사퇴하지 않으실 작정이십니다. 일단 그다음에 국회랑 건다고 막아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일이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그럼 국회와 그 접촉면을 넓히고 좀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즉 지금 검찰총장이 국민들과 직거래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용을 떠나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태도다 이거는. 공무원이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의 사무총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무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총장, 사무총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아이고 나는 국회도 직도 안 걸고요. 국회랑 설득하고 접촉면 넓힐 생각도 없고요. 국민들이랑 직거래 하랍니다. 공무원이 이런 태도를 가져도 되는 건지 일단 그 태도 측면을 하나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과장해가지고 뭐. 아니 그렇게 써 있어. 인터뷰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직거래란 말이 어디서 거기. 아니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막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뭐 여당이 180석 가지고 하는데 뭐 검찰청 뭐 어떻게 막겠어요. 뭐 단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단식 괜찮네. 예를 들면 임기를 뭐 중단에 사퇴하는 것도 의미도 어차피 지금 거의 뭐 막판이고 어차피 몇 개월 남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퇴하는 것도 의미가 직을 걸고 예를 들어서 총장 임기 초반이라면 나 이제 그만할랍니다. 하고 사표 내고 항의 표현에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는데 지금 어차피 나갈 사람이고 임기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지금 직을 던지는 것도 큰 정치적인 의미가 없어요. 여권이나 청와대에 주는 일종의 당혹감이나 충격 절대 못 줄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제도에 대해서 총장 입장에서 반대를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논리로 반대한다라는 거를 역사에 이제 기록은 남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대검 명의의 자세한 아마 반박문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권에서 아직은 논의 중이잖아요. 본격적 입법안이 확 뜨면 거기에 대해서 대검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아니 뭐 어차피 법무부에서 검찰 의견 정리해서 내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역사에는 기록은 남겨야 될 테니까. 다만 그 전에 그 무슨 저 인터뷰를 한 건데 뭐 인터뷰를 한 것이 뭐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별로 차치하더라도 국민께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무슨 뭐 내가 정치할 테니까 뭐 여론전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이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알리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일단 직거래는 무슨 뭐 아니 보세요. 직거래요. 국민일보 인터뷰 단독 인터뷰 했죠. 그러고 이제 대구 고검 가신단 말이지. 거기서 이제 이 단독 인터뷰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론이 나면 거기서 또 한마디 하실 거야. 분명히 한마디 하실 거고 이게 국민들과 공무원이 직거래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면 달리 그 행태를 보기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걱정되고 두려운 것 같은데. 말을 하자면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제도잖아요. 국민들이 빌런이 있을 때는 윤석열 즉 조국 뭐 윤미향 뭐 울산 뭐 이렇게 딱 누가 찍혀 있는 소위 빌런이 있을 때 사람으로 딱 상징화되는 뭐가 있을 때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요. 제도의 문제는 그 조국에 대해서 수사하고 했던 이런 것처럼 국민들과 직거래가 잘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이 저기를 얘기했단 말이죠.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심지어는 또 이렇게 속도 조절로 읽히는 취지의 그런 발언도 하셨단 말이에요. 뭐 비서실장이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지만 근데 이 가운데서 정면으로 치받는 모습이 들어오면
배신자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지금 직을 걸고 뭔가 대판 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쯤에서 그 유력한 대선 후보로 딱 직을 걸고 전선을 치고 유력한 대선 후보로 빨리 정치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닐까. 아니 사표는 그 정치하면 또 총장이 바로 정치한다 뭐라고 그럴 거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그냥 입 다물고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쪽 어떻게 보면은 법안 3개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거. 그 수사권 다 뺀. 그 사실은 검사 입장에서 보면 검찰청 폐지가 맞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모든 제도든지 간에 모든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뭐 물론. 예. 장점 단점이 있고 제도의 개혁은 찬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동안 한 60년도 아니구나. 한 70년간 67년? 네, 67년 정도 해오던 형사 사법제도 근간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이 정도로 바꾸려면 개인적으로 개헌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입장에서 총장이 뭐 국회에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뭐 5개월이 나갈 사람이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안녕. 그러고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본인 입장을 당연히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 근데 그걸 내는 거를 가지고 다 국민과 직거래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 이제 판을 키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장식 변호사 형 말씀하신 그 부분 네? 사실 의원님 막 이렇게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그냥 우리 서로 그렇게 불러줄까요? 셋이? 저는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네, 어쨌든 그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도 결과는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결론을 동의를 왜? 어차피 국회에서 할 건데 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네. 이거는 여건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과연 국민의 관심이 있을까? 윤 총장 인터뷰에 큰 관심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권에서 하는 이 검찰 뭐 개혁이라고 소위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관심이 있을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무관한 얘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조용히 법 개정이 될 수 있겠네. 그 얘기대로 하면. 어차피 180석이니까.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인터뷰하는 행위 그 자체에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짚었고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네. 김태현 변호사가 보기에 중수청이라고 합니까 이거?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게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겁니까? 뭐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파괴한다 안 파괴한다는 거를 보다 저는 좀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윤 총장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워딩이 너무 세. 근데 굉장히 저한테 법치주의와 헌법주의 파괴하는 게 아니라는 대답을 원하시는 아니요. 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네. 아니 또 눈빛을 이런 거죠. 해석을 하십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법치주의의 개념을 어떻게 잡는 윤 총장의 얘기는 결국 이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에 가야 되는데 이건 국민들을 도움이 되는 방향보다 검찰의 힘을 빼서 이득을 얻는 몇몇 권력자들을 위한 계약이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법치주의의 침해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이게 법치주의 침해다, 민주주의 침해다. 뭐 사실은 아주 엄격하게 헌법적으로 얘기하면 뭐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하는 건 뭐 민주주의 침해는 아닌 거고 이게 만약에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그럼 법치주의 침해는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방향과 목적이 이게 어쨌든 모든 수사권이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이 힘을 빼서 득을 얻는 사람들. 그건 사실은 뭐 여야를 강론하고 있을 수는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의 이득을 위한 개혁 아니냐, 개악 아니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예. 저는 제가 눈빛으로 제 의도를 읽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중수청 입법 서두르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 입장이에요. 공개적으로 어디 가서 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썩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저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뭐 법치주의의 침해라는 그 워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터뷰 자체를 그 차분하게 토론을 해서 검찰 입장을 내면 되는데 이거 마치 도발하듯이 싸움을 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왜 꼭 그래야 될까?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조금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제가 동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용은 윤 총장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내용은 인터뷰 내용들은 제가 다 동의를 합니다. 거의 다는 아니죠. 대부분 동의를 해요. 다만 저는 입장을 내는 게 맞다고 했거든요. 입장을 내는 방식은 대검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러이러 문제를 탁 논리적으로 제기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인터뷰는 퇴임이 임박해서 퇴임 직후에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건 그런 생각은 해요. 하나만 더.
이렇게 하면 누가 덕을 보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이대로 가면 누가 덕 봅니까? 뭐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이대로만 가면 또 누군가는 또 덕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제도라는 거는 이래도 덕 보는 사람이 있고 저래도 덕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결국에는 소장수는 소를 잘 키워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수사기관은 어찌됐든 수사를 잘해서 좋은 성과, 수사를 성과를 낸다는 게 참 무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백 사건이냐 오늘 뭐 윤총장 그 얘기했더라고요. 자백 사건이야 굉장히 간단한 사건들 일반 형사 사건들은 사실 크게 대동소이해요. 뭐 경찰이 수사라건 검찰이 수사하건 결국은 비슷한데 90% 이상은 그렇게 가잖아요. 큰 중요한 부패 범죄들 같은 예를 들면 뭐 현 정부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 전 정부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예를 들면 뭐 또 뭐 있었죠. 울산 선거기 의혹 사건 이런 큰 사건들 재벌 뇌물 사건들 그런 것들을 수사 역량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이에요. 과연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저는 그런 수사 역량 제가 공수처에 제일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수처 제대로 못할 건데요. 이거잖아요. 능력의 문제인 거거든요. 중대범죄수사청도 그런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검찰을 뭐 쪼개는 건 알겠는데 검찰 쪼개가지고 제2예검 똑같은 거 하나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에요. 전체 반부패 투쟁 역량, 즉 수사 역량을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수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조직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전체 반부패 수사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절대절명의 가치다라고 하면 중수청으로 가시면 돼요. 특수수사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근데 기소권이 없으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관습이고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오히려 적법 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가 국민의 인권을 사실 침해하는 거라고요. 수사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그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심하게 가는 거 아니냐. 즉 수사와 기소권이 같이 딱 있으면 결국은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마치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그것이 헌법 정신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윤 총장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는 정의의 사도처럼 스스로를 포지셔닝하니까 말이 너무 세게 나오는 거예요. 있어요. 말이. 수사의 효율성과 그러니까 어떤 제도든지 기관의 목적이 있잖아요. 변호사들 저희 같은 변호사들하고 검찰은 목적이 완전 다릅니다. 목적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죠? 그냥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수단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검찰이란 거의 존재 목적. 그러니까 변호사로서의 시각이 아니에요. 제가 검사다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검사로서의 시작을 봤을 때는 수사와 기소란 결국 유죄받기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사와 기소가 결합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건 맞죠. 그 반대 측면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무슨 말씀하신 대로 기소하기 위해서 강제로 수사하는 거고 무조건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라고 변호사 입장에서 반대할 수는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많아요.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야. 이게 보면은 윤 총장이 그러면은 뭐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뭐 검경 뭐 수사권 기소권 분리 뭐 찬성해 뭐 어떤 그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봤어요. 그때 인터뷰 그 인사청문회 했던 영상들 제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사실은 그때는 이거 검경 기소권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게 큰 쟁점이 아니고 여당도 야당도 세게 추궁을 안 해가지고 그냥 하고 얼버무려서 넘어간 측면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근데 뭐 이번에 인데 인터뷰 기사랑 얼마 전에 뭐 어제 보도됐던 윤 총장 측근의 뭐 전원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이런 거 같아. 우리 이제 갈비 있잖아요. 갈비를 가로로 자르고 세로로 자른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갈비 이렇게 자르는데 LA 갈비는 반대로 자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윤 총장도 여권도 검찰이 힘을 빼야 된다는 건 동의하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식으로 뺄 거냐에 따라서 보시면요. 이 갈비를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범죄가 10개가 가로 있다고 합시다. 세로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의 지금 검찰개혁 방향은 가로로 이렇게 자르자는 거야. 그래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 모든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기관 요거거든요. 근데 윤 총장이 얘기하는 거는 세로로 자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공무원 범죄 공수처에서 수사 기소 다 하잖아. 오케이 그러면 특수범죄 뭐 부패 이런 검찰에서 수사 기소 다 해. 마약 사건도 또 하는 거 만들어. 그래서 검찰을 세로로 잘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중앙지검 산하 1, 2, 3차장 있잖아요.
그걸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4개로 자르자는 거야.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해서 힘을 빼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런 건 이제 미국에서도 네. 이미 하고 있죠. 사실 네. 마약 수사 DEA 마약 브레이킹 배드 뭐 이런 영화 보면 미드 보면 네. 뭐 마약 범죄 수사하고 뭐 다 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막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FBI 생각하면 되거든요. 미국의 FBI 거기에 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검사들도 수사하고 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데 되게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게 검찰에게 일반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이 다 인정되는 데가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일부 범죄에 대해서 중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수처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놔도 되니까. 공수처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도 임시적인 조치다. 실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하게 분리가 되면 공수처도 사실은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어느 순간에는 해소돼야 될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튼 근데 지금 저는 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한 몸으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국민들의 인권 즉 한 사람의 범죄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할 거냐 아니면 한 사람의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범죄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더 인권의 관점에서 검찰이 적법 통제에 더 힘을 쓸 거냐라고 하는 검찰의 어떤 그 위상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사실은 토론해 봐야 될 시점이고 원래 우리나라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같이 그 일대 재헌 국회에서 만들어냈을 때 그 임시적 조치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지금 경찰이 너무 그때 힘도 세고 친일 경찰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검사들한테 좀 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좀 국가가 정상화되면 걷어들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그 국회 재헌의 회의록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67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모든 제도는 선거제도도 마찬가지고 사법제도도 마찬가지고 간단하게 제일 좋습니다. 그 제도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 선거제도 입장에서도 그냥 간단하고 좀 복잡하게 계산하고 그러면 내 표가 이게 뭐 어떻게 가는지 계산도 안 되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사법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조사를 받아. 아 어디 가서 내가 조사받기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장식이 형을 고소하고 싶어. 확 고소할 거야. 막 어디다 고소장 내야 되지. 심플한 게 좋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경찰에 내면 되지.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사건을 핸들링하는 전문가라고 불리는 소위 저희 변호사 같은 사람들 뭐가 좋을까요? 속된 말로 돈 벌기에 복잡한 게 좋습니다. 복잡한 게 좋아요. 왜? 그래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나눠서 하고 수임료 받으면 돼요. 저기서 수임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 이렇게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나는 도움이 될까? 제도가 심플해지지.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고 검찰한테는 그러니까 직접 가서 2번 조사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2번 조사 받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공수처하고 뭐 검경수사권 조정 일부 조정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빼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 또 하나 만들고 기소는 또 검찰에서 하고 그럼 기관이 벌써 2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지? 이 그 큰 범죄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 사법기관 2개만 담당하면 됐거든요. 일반 피의자들 입장에서. 근데 지금은 3개로 수사기관 따로, 기소청 따로, 또 수사청, 기소청, 법원 3단계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변호사들은 돈 벌기 좋아요. 아니지. 진짜 아닌데? 난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보는데. 국민들은 복잡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제도는 심플한 게 좋다. 국민이 심플해지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얘기 똑같이 검찰에 가서 또 한 번 하는 게 더 힘든 일이었죠. 지금은 수사기관에 가서 한 차례 수사 받으면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때는 기소청 소위 기소청이 된다면 기소청에서 보완 수사 요청이 오거나 하면 그러면 다시 또 수사기관 가서 보완 수사 받으면 되죠. 사실 지금은 경찰과 검찰에 가서 2번 수사 받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2번 수사 받으면 지금은 한 몸으로 움직이잖아요. 검찰과 경찰이. 근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요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수사권을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 네. 새로 신설하느냐, 아니면 검찰에 두느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수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공수처가 하든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또는 뭐 중수청이 하든 수사 자체에 대해서 절차를 엄밀하게 정해놔야 인권 침해도 안 생길 텐데 그게 급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형사소송법에 보면 수사 절차나 공판 절차에 대한 것들이 그건 이제 주로 있어요. 소송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형사소송법에도 수사 단계에 관한 어떤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건 없죠. 디테일하게. 디테일한 거는 뭐 아마 검찰 수사 규칙, 준칙 이런 데 규정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아마 입법 사항으로 좀 올려서 좀 디테일하게 인권 보장을 위해서 좀 적시하자라는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근데 뭐 두 분이 동의하니까 잘 될 것 같긴 한데. 참고로 이 검찰 개혁을 많이 주창했던 김인혜 교수가 한 주장이에요. 네, 그죠. 누가 주장했다 그런다 해서 갑자기 반대로 돌아섰다 아니죠? 아니, 근데 제가 김인혜 교수 인터뷰가 오늘 얼마 전에 신문에 실렸는데 한번 거기 그 얘기 나오시던데 나가셨었죠. 네. 아까 제가 한 얘기랑 똑같은. 뭐? 저 제도는 단순한 게 제일 좋은 거다. 아, 물론 뭐. 네. 네. 그 얘기. 이게 단순화하고 있는 거다. 복잡해. 아 근데 그래서 김인혜 교수 반대한 거죠. 너무 복잡해진다고. 그렇게 인터뷰 하셨던데? 알겠습니다. 자, 서초동 까투리 신장식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